안녕하세요. 커피믹스TV의 커피믹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취미생활인 낚시, 낚시 장르 중에 카고 낚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고 낚시를 하려면 릴이 있어야겠죠. 스피닝 릴, 그리고 로드, 낚싯대, 원줄, 목줄, 바늘, 이렇게 카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대의 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4대나 될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카고 낚시는 일반 낚시와는 틀리게 좌대 낚시처럼 낚싯대를 3-4대씩 피고합니다. 거치하는 낚시 방식이라서 이렇게 거치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릴 찌낚시나 이런 것처럼 하나를 들고 하는 낚시가 아닙니다. 다 배에다 선액이나 아니면 갯바위에서 거치를 하고 낚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낚싯대가 많으면 그날 조거가 좋겠죠.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낚시계의 양대 산맥이죠. 다이와와 시마노 릴입니다. 두 개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구매 팁도 같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와 릴 같은 경우는 이게 둘 다 3000번, 4000번 릴인데요. 다이와 국민 릴이죠. 레브로스 A 모델입니다. 다이와 릴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입문하기 상당히 좋은 릴입니다. 릴링감도 어느 정도 부드럽고요. 낚시 내구성도 있습니다. 이게 떨어뜨리거나 해도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역회전 방지 레버가 있죠.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뒤로도 돌릴 수 있어요. 이거 다 있는 건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시마노 릴은 없습니다. 역회전 방지 레버가 없죠. 뒤로 안 돌아가요. 앞으로만 돌아갑니다. 역회전 방지 레버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역회전 방지 레버가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일로, 이건 베일만 풀어버려도 줄은 풀리죠. 베일로 조절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불편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두 릴의 차이점은, 릴링감은 제가 봤을 때는 시마노 쪽이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돌려보면 좀 더 부드러워요. 물론 지금 핸들이 지금 이게 튜닝이 돼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시마노 쪽이 좀 부드럽습니다. 다이와보다는요. 그렇다고 해서 릴링감이 다이와께 확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마노 릴이 조금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다이와 릴 같은 경우는 핸들이 리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가 안 되죠. 이거 풀 수가 없어요. 풀려 그러면 이거 가공해야 됩니다. 뺄 수 있게 이 핸들을 다 부셔버리고 뺄 수는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부속을 사가지고 장착을 하시려면 따로 가공이 필요합니다. 가공 영상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30,000원대의 릴을 가공까지 하면서 핸들을 바꾼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시마노 릴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이 볼트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볼트만 풀어서 바꿀 수가 있죠, 핸들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직구해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아니면 또 그냥 11번가나 다른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2배 정도 나요. 이게 중국에서 직구하시면 10,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면 20,000원 정도 합니다. 구성품은 같이 다 들어있고요. 안에 보면 이게 부싱이라고 해서 베어링이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2개로 이렇게 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베어링으로 교체가 되죠. 베어링으로 교체되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한참 돌아가죠. 힘을 안 들어도 한참 돌아갑니다. 이게 베어링과 부싱의 차이입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안에 부싱이 있죠. 돌리면 금방 서버립니다.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좋은 릴링감을 선사하지는 못합니다. 이 두 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하실 때 또 유의사항이냐면 보면 되게 모델명 앞에 모델명 D나 앞쪽에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다이 같은 경우는 H, XH, D, S, SS, DH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업입니다. 기업이 HXH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가 낮을수록 갖는 힘은 이게 힘이 안 드는 얘기죠. 줄어들고 대신 줄도 작게 감겨요. 근데 기업이가 높은 제품 XH 같은 경우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로타가 더 많이 돌면서 줄을 더 많이 감습니다. 뭐 찌낚시 하면서 뭐 수심 뭐 대충 줄을 뭐 50m, 100m 흘렸는데 채비해서 하기 위해서 핸들을 한참 일반 기업을 가진 제품이라면 한참 감아야겠죠. 근데 고효율 기업을 가진 기업이가 높으면 천천히 감아도 많이 감기겠죠. 채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근데 뭐 굳이 뭐 기업이가 낮아서 이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느냐 높다고 해서 그건 또 아니에요. 또 돌려보시면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빨리 돌려서 빨리 감느냐 아니면 천천히 돌리더라도 기업이가 높은 걸 써서 뭐 이렇게 감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스폴에 따라서 또 이 수식어가 틀어지는데요. S 붙은 건 셀로우 스폴이라고 해서 이게 스폴 깊이가 얕아요. 줄이 많이 안 감긴다 소리죠. 그러니까 굵은 줄을 감지 마라 소리예요. 셀로우 스폴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사나 호수가 낮은 줄은 스폴 깊이가 낮지만 많이 감기겠죠. 줄이 얇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스폴입니다. 딥 스폴이라 해가지고 좀 깊은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 스폴입니다. 그냥 보통이라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3000번 때는 4, 5줄에 한 150m 정도 감겨요. 이거 같은 경우는 4, 5, 이제 200m 정도 감깁니다. 4000번 때니까요. 많이 감기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시마노 다른 제품인 아스키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000번인데 크기가 틀리죠. 같은 3000번인데 작죠. 이게 컴팩트 모델입니다. C가 붙어요. C3000이라고 적혀있죠. 컴팩트 모델이라고. 이게 작은 모델입니다. 좀 사이즈가 그 차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제품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가격인데요. 이게 5만원대, 얘는 한 9만원,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방수가 돼요. 안에 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안에 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분이 좀 침투할 확률이 적죠. 아무래도 안에 기아 쪽에 이제 염분이 침투하면 녹이 슬게 되는데 그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청소를 좀 안 하셔도 내구성이 좀 좋겠죠. 바닷물이 좀 좋게 들어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낚시를 갔다 오면 다 분해해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게 뭐 파도가 많이 쳤거나 아니면 뭐 소금물에 많이 닿였거나 하면 뭐 기본적으로 청소를 다 합니다. 깨끗하죠. 뭐 그렇게 새 거라서 깨끗한 게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하고 잘 닦아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한 지 한 6개월이 넘었지만 그래도 좀 사용하죠. 낚시를 작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3-4번씩 꾸준하게 계속 갔습니다. 낚시에 좀 빠져서요. 하지만 좀 깨끗하죠. 바닥에 닿는 낚시가 아니라 자대처럼 이렇게 꽂아서 하는 낚시라 이렇게 뭐 밑바닥에 키스가거나 스크래치 간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이렇고요. 대충 그리고 이제 낚시 줄에 대해서, 라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3호에서 4호 나일론 원사를 많이 씁니다. 이거 지금 감긴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중국산 줄입니다. 이게 사은품으로 받은 줄인데요. 이게 써보니까 특별히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줄도 어느 정도 인장률도 있고 내구성도 있고 강합니다. 줄도 잘 안 끊겨요. 여기 감겨있는 레브로스가 감겨있는 줄은 이게 다이와 저스트론 500m짜리 대용량 줄인데요. 얘보다 얘가 파마 현상이 더 적어요. 얘 같은 경우는 파마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구성도 뭐 둘 당겨보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쓰시는데 뭐 줄은 저렴한 줄 쓰셔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3-4개를 운영하시는데 뭐 줄 2만원, 3만원짜리를 고급 줄을 다 감아버리면 줄값만, 라인값만 해도 상당하겠죠. 좀 부담됩니다. 사실 카고 낚시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대수가 돼야 되는 낚시에는 이렇게 다 비싼 걸 써버리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2000번째 릴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뭐 이거 가지고 뭐 데모를 못 올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저 2000번대 릴을 가지고도 40 이상 잘 올렸어요. 대신 힘이 좀 더 들어간다는 것 뿐이죠. 그 차이 뿐이지 뭐 이렇게 뭐 기존에 있는 릴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저는 요령 릴로 이 세 개를 쓰고 있습니다. 줄 라인 같은 경우도 다 150m, 200m씩 간게 있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일론 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줄 산다고 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걸로도 많이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줄이니까요. 어차피 목줄은 좀 가는 줄을 쓰다 보니까 뭐 이거까지 뭐 이렇게 줄을 얇게 감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줄이 튼튼한 게 아무래도 좀 믿음직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상품으로 받은 500m짜리 455원줄인데요. 튼튼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품으로 받았지만 사서 써래도 쓰겠어요. 줄도 이제 저렴하고 버리기도 좀 좋고 뭐 여러 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 일은 치우고 이제 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드는 이게 길어서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용성에서 나온 시파크 카고 전용대입니다. 지금 2.75대 450m. 보통 선상에서 카고 쓰시는 분들은 390에서 450 사이를 많이 쓰세요. 너무 5m 이상 가는 낚싯대는 불편하고요. 아무래도 선액의 길이가 한 5m 안짝이기 때문에 4m 뭐 엔진도 있고 뭐 핸들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방해물들이 많기 때문에 낚싯대가 길어버리면 낚시하시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대가 390에서 450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 앞초리대 부분을 성경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굵기가 1.0mm에서 1.4 정도까지 많이 쓰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경질대라서요. 좀 단단해요. 소리 들려보시면 좀 단단하죠.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대 힘새가 그렇게 막 유연하게 휘진 않아요.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유연하게 쓰시려 그러면 이 호수가 지금 2.75죠. 2점대 정도 쓰셔도 충분해요. 이게 보통 카고 무게가 이게 보통 20호 정도 추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구매하실 때 보면 이게 1에서 10호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 무게가. 근데 다 그 이상 쓰세요. 20호, 30호까지 달아도 별로 무리 없습니다. 낚싯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제가 사용했을 때 크게 무리가 된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고만 달고 이 밑밥만 들어가도 이게 릴링 해보시면 상당히 묵직하거든요. 이게 물살 저항까지 받게 되면 올릴 때 무슨 고기 문 것처럼 상당히 무거워요. 처음에는. 네, 적응하다 보면 이게 원래 이게 무게니까 하고 적응이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상당히 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낚싯대 기재된 사항만 보고 뭐 물건을 구매하시지 마시고 제가 써본 결과는 이거는 뭐 제가 물살 빠를 때는 안에 보톨 추가 15짜리 추가해서 30호도 쓰거든요. 전혀 무리 없습니다. 낚싯대에 뭐 무리 간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권장해드린 건 시파크 용성대 강추드립니다. 근데 방식도 이제 릴시트가 스크류 방식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크류 방식이 돼야지 이게 릴이 안착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물려요. 대물 이제 40 이상 걸었을 때 이게 원터시 방식의 릴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흔들리죠. 릴이 흔들립니다. 근데 스크류 방식 같은 경우는 강하게 물려있죠. 쪼을 때도 강력하게 쪼아주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쪼을 때 좀 신경 써서 힘껏 쪼는 편입니다. 이게 안 흔들려요. 시트가 약간 이게 원터시 방식 같은 경우는 탁 하고 하면 이게 약간 흔들리거든요. 이게 되게 자세가 불안정하게 나와요. 이게 흔들리니까 핸들 같이 돌다 보면 막 이게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릴 시트는 스크류 방식이 대물 낚시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류 방식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트 방식도 있거든요.
그 시트 방식을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연질대라서 낚시하기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가 전체적으로 힘새가 전체적으로 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허리 힘은 있는데 대신 대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허리까지 많이 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데죠. 강제 집행하기 좋은 데입니다. 주로 이제 카고 낚시가 이제 양식장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 줄에 쓸리거나 줄이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줄에 걸릴 때가 좀 있어요. 그때 강제 집행하기 좋을 때입니다. 빨리 당겨야지 뭐 다른 장애물에 안 받거든요, 고기가. 그때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가이드가 SIC 가이드예요. SIC 가이드가 뭐냐면 세라믹이죠. 일종의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라믹의 장점에는 내구성이 좋고 도자기 같은 거죠. 화장실 변기 안 닳아요. 라인과 마진도 이렇게 잘 닳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가이드 같은 경우는 닳습니다. 이게 라인에도 무리를 주고 손상을 주고 가이드에도 무리를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SIC 가이드라서 이렇게 저렴하지만 이게 또 가이드가 좋더라고요. 기본 제가 낚시대를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가이드 재질입니다. SIC냐 플라스틱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SIC입니다. 그래서 제가 융성 시파크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드 같은 경우는 3m 90짜리인데요. 이것도 카고 전용대입니다. 바낙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한력 제품입니다. 3m 90짜리죠. 이것도 약간 경질대입니다. 대가 단단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플라스틱 가이드 같습니다. 보니까 SIC가 아니더라고요. 감을 때 감아보면 이게 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감아보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가이드에서 저항을 많이 받는다 소리죠. 저는 이 낚시대는 사실 융성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지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투학이나 뭐 쏘쏘 그냥 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저 대를 써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게 10년 넘은 낚시대인데요. 제가 낚시 처음 할 때 제가 어떻게 이게 산 건지 누구한테 받은 건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게 지금 이 낚시대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낚시대인데 2.5대입니다. 3m50짜리. 이 같은 경우는 1시트가 원터치 방식이죠. 이게 좀 유격이 좀 있어요. 오래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릴을 장착하고 시트를 강하게 고정을 시켜도 이게 흔들려요. 이렇게 유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앞뒤로도 흔들리고 좌우로도 흔들리고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대입니다. 오래됐죠. 근데 이게 약간 이게 경실대가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카본입니다. 얘는 카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이스그레버인가? 카본인 것 같네요. 이게 표시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대 자체가 부드럽게 휘어요. 그래서 좀 없으면 섭섭한데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팁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수축 튜브라고 하죠. 이걸 전 낚시대에 다 감아놨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카고 낚시 같은 경우는 거치하는 낚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릴을 이렇게 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회기를 타고 낚시를 하시면 저는 이제 주로 선회기를 타고 하는데요. 롤링이 일어나죠. 롤링이 일어나면 이 부분이 물기가 있다든지 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요. 저 빠지는 분 여러 봤어요.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빠뜨리신 분들 여러 봤거든요. 그러면 장비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죠. 릴이랑 낚싯대랑. 찾기 힘듭니다. 뭐 이렇게 정말. 그래서 이게 얼마 안 하지만 이 옵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잘 안 미끄러지거든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감아놨죠. 저는
감아놨어요. 작은 노하우지만 이런 부분들이 낚싯대 보호도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튜브도 가격이 되게. 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카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카고는 중에 나온 카고가 여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카고가 많은데요. 뭐 종류대로 다 있습니다. 이 카고가 회사에서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이게 또 카고 사갈 때도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체형 카고입니다. 일체형. 이 줄이랑 분리, 이 기둥줄이랑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죠. 보통 이런 카고들은 분리가 됩니다. 이건 분리가 되는 카고고 이건 분리가 안 되는 카고인데요. 이게 기둥줄이랑 딱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게 보통 도래로 물려 있는데, 도래가 아니라 뭐지? 도래로 물려 있는데 이건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불편합니다. 왜냐? 이 삼각 도래 부분에 낚시 이제 목줄을 묶고 바늘을 묶죠. 이쪽 부분에 원줄을 묶습니다. 근데 조리에 의해서 줄이 카고 쪽에 감길 때가 있어요. 감겨버리면 풀러오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근데 분리가 되는 부분은 분리해서 풀어버리면 상당히 줄 풀기 수월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라서 분리가 안 되죠. 불편합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이게 뭐 줄 풀고 하는 시간 낭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추합니다. 사용하기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체형 쓰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완충 고무를 넣습니다. 고무를 넣고 여기 팔자돌에 체결을 하죠. 자, 편대실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부분에 카고를 달아줍니다. 하고 누른 다음에 스프링을 내리면 끝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동형이죠. 채비가 간단합니다. 더 카고 채비. 여기다 이제 목줄을 묶죠. 바늘이랑 떠내려가지고 여기는 기둥줄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원줄이 그냥 그대로 채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채비가 흘러가겠죠. 네, 감성동이 물면 바늘 당기겠죠. 이렇게 바로 유동식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다 갑니다. 이 채비가는 장점이 뭐냐면 간단하죠. 채비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고들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고기가 물거나 이게 물이 차버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저항감이 있어요. 줄을 당겨보면 이게 부드럽게 이게 약간 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줄에 약간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입질이 예민할 때는 얘가 안 좋아요. 예민한 입질을 할 때는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이물감이 있으면 물질 않더라고요. 입질만 툭툭거리고 뱉어버립니다. 그냥 이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줄에 저항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당겨보면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오진 않습니다. 조금 걸려요. 낚싯대가 이렇게 거치되어 있고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이렇게 당겨보면 안 부드러워요. 뭔가 저항이 걸린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기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물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중이 있으니까 꺾이겠죠. 라인이 쓸려요. 라인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무게가 이렇게 계속 걸리다 보면, 하중이 걸리다 보면 이게 펴지면서 양쪽으로 라인이 조금씩,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쓸립니다. 이게 조금씩 손상을 입겠죠. 나중에 진짜 큰 고기 걸었을 때 이것 때문에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대 채비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기둥줄 채비가 저는 저한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 못 잡는 건 아닙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다 하는 거죠. 좀 불편하더라. 또 기둥줄로 고기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불신하게 됐어요. 저는 카고 채비를 많이 썼는데 이 편대 채비를 쓴 날은 이상하게 꼴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믿음이 안 갑니다. 이 채비는 별로. 제 느낌상 편대는 별로다. 그리고 목줄과 바늘이죠. 저 같은 경우는 카드 채비를 많이 씁니다. 이게 묶음 바늘. 이게 바늘은 이게 줄은 3호에 바늘 5호, 길이는 2m입니다. 나이론 줄이죠. 이게 카본 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써본 제품 중에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싸거든요. 저렴하고 1,000원이죠. 10개 들었습니다. 보통 10개까지 든 거 없죠. 10번 들었습니다. 그 바늘도 생각보다 튼튼해요. 이게 바늘이 휘거나 깨져서 고기 놓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용하기도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늘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되게 많이 샀어요. 엄청 많죠. 더 있습니다. 저기 택배박스에 지금 살 때 20개씩 산 것 같아요. 이게 호수별로 또 조금씩 4호도 있고 줄 따라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늘이 좀 선호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좋아들 하시죠. 좀 예민할 때를 대비해서 2호줄 이런 채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이소에 팔거든요. 약봉지입니다. 약봉지에다가 미리 바늘을 묶어놨습니다. 4호 바늘도 있고 5호 바늘도 있고 호수도 그렇고 다양합니다. 이게 목줄 2.5호, 2호, 3호까지 다양하게 묶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비를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미리. 간단하죠. 바늘 묶은 다음에 줄을 화장품 병 이런 거에다 감아서 이렇게 약봉지에다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가서 사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냥 뽑고 그냥 묶기만 하면 되니까요. 1.5m 정도 길이로 다 이렇게 감아놓은 겁니다. 이게 저만의 노하우죠. 이렇게 사용하고 저 바늘도 기존 바늘도 사용하고 그날 조항에 따라서 입질 강도에 따라서 고기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준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이 정도면 간략하게 카고 채비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커피믹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자, 나올라 간다. 우와. 여기다. 오자는 끄다. 끄다. 우와. 우와. 씨. 우와, 내 무게다, 이거. 6,000원. 6,000원 안 된다. 무슨 치는데 잡았다. 우와, 씨. 오자 넣는다, 이거. 내 장갑 같은데.